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3번생입니다. 오늘은 해오리 124번째 시간이고요. 9월 평가원 2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문제였죠. 일단 해석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도원들은 엔진 룸즈는 기관실이었어요. 중세의 기관실이었다. 그럼 중세의 기관실, 이거 사실은 21번 문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21번 문제로 함축의미 묻는 문제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아마 거기 나오려고 했다가 이게 탈락돼서 제목으로 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 같으면 21번 문제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엔진룸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죠. 기관실입니다. 뭐에? 배. 그러니까 배에 그 엔진이 엄청 크다 보니까 거의 방에 꽉 들어찬 그런 엔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엔진 들어있는 그 기관실을 엔진 룸즈라고 하거든. 그러면 중세는 뭐가 되냐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수도원이 엔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니까 중세를 몰고 간 주체,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 정도까지는 뭐 대부분의 강의나 해설지에서도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감춰진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뽑아내시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주연 선생님은 뽑아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연 선생님의 유료 강의를 볼 수는 없어가지고 원래 안 보죠. 저는 무료 해설 강의만 봅니다. 유료 강의는 안 보고 있어요. 해오리의 대상이 되기 싫으면 뭐 유료 강의로 다 전환하셔도 되겠네, 그죠? 봅시다. 뭔 얘기하라고 했죠? 그 엔진이 들어있는 그 기관실이라는 것의 이미지가 뭐냐면 배 밖에서 봤을 때 배가 엔진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배에서 밑바닥 쪽에 고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the engine rooms라고 하는 것은 몰고 가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고립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중심 내용하고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상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 다음 at the height of their activities and influence, 그들의 활동과 영향의 최절정기에 이 수도원들은 제공했습니다. 지적인 리더십을 제공해서 기관들에게 어떤 기관들이냐면 교회의 기관들, 그다음에 civil government, civil이 원래 시민회라는 뜻이 있지만 이게 종교적인 거하고 대립될 때의 의미는 세속적인이에요. 세속적인 정부의 속세적인 정부의 그런 기관들에게 리더십, 지적 리더십을 제공해줬고 혁신이죠. 종교적인 생각에 있어서 혁신을 제공해줬고,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종교적인 사고에서 혁신 같은 것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생각과 관행에 있어서 혁신 같은 걸 만들어 놨고, 의학의 제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시각적인 문화와 농업의 발달,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일 많이 해줬네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줬으니까는 중세를 몰고 갔다라고 표현한 거지. 그죠? 원동력이라고. 수도원들은 did all that,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while 뭐 하면서? 명백하게 observing, 것은 준수하면서 self-imposed, 명사 하이픈 동사 ed 형태는 저 앞에 있는 명사에 의해서 동사 된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 의해서 부과된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신에 의해서 부과된 고립을 준수하면서 뭐로부터의 고립이냐면 더 폭넓은 그런 공동체, 속세죠. 그 다음 for이 여기서 왜 나왔냐 갑자기. 여기 갑자기 보시면 주어 동사 나오잖아요. for의 품사가 전치사가 아니라 뭐야? 접수사인데 사실은 그러려면 이걸 이렇게 썼어야 돼. 소문자로 쓰고 앞에 컴마를 찍었어야 돼요. 선생님이 영어 전공한 건 아실 거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데이지 양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영작문을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어. and, but, 너희들 숙제 엔드하고 버시 대문자로 쓰였으면 마이너스 1점. 무조건 보일 때마다 마이너스 1점. 이거 5개 있으면 마이너스 5점. 이게 되는 겁니다. 등위 접속사들은 앞에 쓰일 이유가 없다. 등위 접속사는 중간에 끼니까 등위 접속사잖아. 앞에 쓰일 리가 없으니까 대문자 나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대문자로 쓴다는 것 자체가 문법적으로 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춤법적으로 틀려 있다고 해야 되겠구나. 맞춤법적으로 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for이라고 하는 접속사 for 같은 경우도 등위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거죠. 원어민들이 맞춤법을 항상 맞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잘못된 맞춤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컴마 소문자 for로 쓰는 게 맞습니다, 원래. 그랬으면 학생들도 이거 접속사네라는 거 바로 인식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수동원들이 의도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능하도록, 장소로 기능하도록. 어떤 장소냐면 set apart, 분리된,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장소로 기능하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이야. 근데 그 안에서 수도승들은 뭐 했어요? 헌신했잖아. 뭐를? 그들의 삶을 헌신했어요. 영구적인 리듬에다 헌신했어. 종교적인 어떤 observance는 규칙이라든지 규칙 같은 그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그다음에 기도와 연구라는 그런 영구적인 리듬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prayer and praise는 뭐냐? 찬양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찬양은 기도와 찬양은 lay 놓여 있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다는 얘기고, both A and B 나왔네요. 그죠?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 수도승들과 those outside, 밖에 있는 사람들,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뭐라고 믿었냐면, 수도원의 삶이 이끌어졌다. 뭐에 의해? 뭘 위해서? 더 폭넓은 사회의 혜택을 위해서 이끌어졌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삶을 왜 영위해요? 폭넓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까 이익이라고 쭉 열거되는 것들, 여기 있었던 것들하고 연결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and that 또 뭐라고 믿었냐면 그 희생인데 수도승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희생들이 뭐 하는 데 있어서 뭐 할 때? 자신들을 분리시킬 때 정상적인 인간의 만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희생이 펑션도 기능했습니다. 뭐로서? 참회로서. On behalf of 누구를 대신한 참회예요? The community. 그 공동체를 대신한 참회로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신을 고립시켜가지고 생활하는 거야? 참회로다가. 근데 참회인데 누구를 대신한 참회야? 이 속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원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죄. 그러니까 원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참회도 안 하고 있어. 내가 대신 참회. 이 고독한 삶을 살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이죠, 일종의.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for their own deliverance. 그래서 deliverance라고 하는 것은 해방이라는 뜻인데 해방이라는 것의 그 의미가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뭐냐면 원죄에서 해방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원죄에서 해방되는 건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니까 저걸 구원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도승들은 were regarded as 뭐로 간주되었냐면 leading parallel lives, parallel. 평행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평행한 삶을 영위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삶이 평행하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 두 개의 다른 삶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었다. 그래서 병행했다 정도의 의미로 다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죠? That had the power to save themselves and others. 자신들을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삶,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삶,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삶을 영위했다고 간주되었다. 이 얘기와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서 이제 제목이 뭐냐? 1번, 어떻게 종교적인 사회적인 혜택을 얻어야 할까? 이거는 how to가 들어간 방법에 대한 거잖아요. 얻는 방법이에요. 종교적인 사회적인 혜택을 얻는 방법이야. 수도원의 삶으로부터 종교적 사회적 혜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글인데 이거는 일단 religious부터 life까지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고 religious부터 life까지를 만약에 제목이라고 하면 제목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how to gain이 틀려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얻는 방법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제가 대입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 있어요. 대입학 문제를 너희들이 주관식으로 풀기는 힘들 거고 이거를 이제 객관식으로 푸는 방법은 이렇다.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묻고 본문의 내용 답변해봐라. 어떻게 얻어야 되지?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답변해봐. 얻는 방법 뭐 있었어? 답변 돼? 안 돼? 안 되잖아. 없으니까 안 되잖아. 그럼 틀린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왜 중세가 요구했느냐? 그 종교적인 인물들이 고립되는 것을 요구했느냐? 왜 요구했어요? 중세가 요구했대. 중세가 요구했다는 얘기도 없어. 그냥 수도승들이, 그죠? 수도원 또는 수도승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또 참회, 속세에 있는 사람들의 대신해서 참여하려고 고립시켰던 거지. 요구했다는 얘기 없어요. 이것도 없어. 두 번째, 세 번째, 그 은총입니다. 고독의 은총. Detached from but attached to society. 그 고독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detached, 분리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사회에 붙어 있는 거죠.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사회에 붙어 있는 이라는 뜻이 되는데, 기가 막히게 제목 문제 냈습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solitude라는 단어가 이 고독이란 말이 상징적으로 쓰였어요. 여기서 고독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수도원이야. 그러니까 수도원이라는 게 은총인 건데, 수도원이라는 은총인데 수도원은 사회에서 떨어져 있지만 사회에 붙어 있어. 역설적이지. 어떻게 떨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붙어 있어? 역설적이잖아. 이거는 이제 역설적인 역할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떨어져 있다는 건 고립시켰다, 분리시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표현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붙어 있었다는 것은 사회를 몰고 갔잖아. 사회의 원동력이었잖아. 그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희생하는 지도자가 없으면 문명이 꼽히는 것도 없다. 지도자도 나온 게 없고 희생도 나온 게 없고 문명 꼽히고 나온 거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죠? 내용 일치적으로다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권력의 미스테리에 대한 거예요. 평화의 정치, 평화와 고독의 정치. 이거 없어요, 이런 말. 학생들이 1번을 많이 낚였던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1번 낚인 이유는 뒤에 여기 너무 명확한 본문의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how to gain이라는 게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또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이 14번에 대한 인간 강사들의 해설 강의 평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M1 조정식 선생님. 여기서 튜션스의 해석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다음 김지영 선생님 별 문제 없고, 이명 선생님 별 문제 없고, 현티는 이런 말을 한 게 문제입니다. 정답 선지가 아쉽다. 제가 보기에 정답 선지 아쉽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답 선지였고요. 선지 오답 근거가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 오답이 왜 이게 오답이냐고 말할 때 잘못된 근거로 오답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A-B 개념 관계 설정에도 오류가 좀 있습니다. 주희연 선생님은 해설 강의 없고요. 김방우 선생님도 역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레몬 조조스니 선생님은 진짜 튜이션지의 해석을 제도라고 해석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교회라는 제도, 그 다음에 세속적인 정부라는 제도들, 교회라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제도, 교회 제도가 되는 거야. 정부 제도가 되는 거야. 거기에 얘들을 제공해줬다, 리더십을 제공해줬다. 제도에게 지적인 리더십을 제공해줬다라는 말은 제도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제도에게 뭔가를 제공한다는 게 좀 이상해요. 교회 제도에게 뭘 제공해요? 교회 제도는 제공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 기관들이라는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휘에 있어서 좀 부정확하신 부분이 있었다. 디투 션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 선지가 아쉽다. 수도원과 수도사가 아예 없는 것은 정말 솔직히 이글 주고 제목 짓기 했을 때는 그렇게 베스트한 제목은 아니지 않냐라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개인적 생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에 빈칸 31번 문제에서도 복수 정답이 될 수 없는 거를 복수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까지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도 제 얘기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제가 왜 복수 정답 될 수 없는지에 대한 해오리 강의를 찍은 거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도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좀 착각하신 게 아니라 베스트한 제목이 아니지 않냐라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괜찮았던 제목이거든요. 물론 평가원이 항상 오류 없이 문제를 내는 건 아닙니다. 제목에서 딱 한 번 오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그 산 정상 나오는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출제하신 분이 잘못된 제목을 만드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지금까지 문제 있었던 경우가 대입학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얘도 역시 문제 없었어요.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대입학을 가르칠 때 항상 학생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걸 같이 가르치긴 하는데 제목 선지와 주제 선지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제 선지는 키워드가 그대로 등장하지만 제목 선지는 키워드가 추상화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아까 선지에서 이 solitude라는 것도 되게 상징적으로 추상화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뭘 상징하는 거야, solitude가?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의 은총인데, 그치? 이 수도원이라는 게 떨어져 있지만 사이에 붙어 있잖아. 떨어진 건 뭐예요? 분리돼 있어, 고립돼 있어. 붙어 있는 건 뭐야? 막 여러 가지 아까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살을 몰고 가는 거. 그죠? 원동력이야. 다 들어있어요. 전반적인 내용이 아주 잘 추상화를 시킨 상징적으로 잘 써놓은 그런 선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 문제는 일부러 본문 키워드를 피하고, 일부러 피해요. 주제랑 다릅니다. 일부러 피하고 추상화된 표현으로 정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생이 단순 키워드 매칭이 아니라 중심의 및 파악 능력을 확인하는 의도입니다. 기출 제목 문제에서는 what으로 추상화된 키워드도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 독해 교재에 what으로 시작되는 게 정답이었던 그 기출 문제 기억이 납니다. what은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키워드를 what을 바꿔놓은 거잖아. 응? 무엇이냐? 그 무엇은 키워드 본문에 있는 걸로 답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추상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선지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오답 선지임을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하시더라고. 우리 1번 선지가 너무 세부적인 오프 선지인데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이어서 1번은 오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명학 선생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설 강의에서 1번 선지가 세부적이기 때문에 오프가 아니고 하우가 없어서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 유튜브에 지금 같은 단과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고대 영문과 나온 선생님이 계세요. 여선생님이 그분이 강의 올리신 게 떠가지고 한번 봤더니 똑같아요. 이명학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다른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거 똑같이 잘 설명합니다. 근데 션티만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 부분이에요. 선지가 이 문제가 이제 오답률이 69.2%인지 정답률인지 모르겠지만 세부 너무 세부적인 거, 너무 포괄적인 거에서 너무 세부적인 건 정답이 아니고 너무 포괄적인 게 그럼 정답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 응? 근데 이제 이명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강의를 보면 religious and social benefits from monastery life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 파랗게 돼 있잖아요. 아, 이거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이게 how가 문제다. 동의합니다. 제대로 된 해설이에요. 좀 더 살펴보면 religious and social benefits from monastery life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서 이거를 어떻게 얻어야 할지 얻는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게 맞고요. 이 부분은 보세요. 이 부분은 본문에 나와 있는 social benefits는 뭐가 있었냐면 교육, 의료, 농업 발전, 시각, 문화, 사회적인 기여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 전체를 위한 속죄, 사회적 혜택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social benefits를 구체화한 것들이에요. 본문에 있는 이거를 일반화한 게 소셜 베네피츠라고. 다시 말해서 소셜 베네피츠가 너무 세부적이야? 아니지. 일반화돼 있어요. 잘 일반화돼 있어. 그리고 본문에 나온 종교적 혜택. 수도원 생활 자체가 종교적 기도와 찬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종교적 희생이 사회에도 구원적인 의미를 준다고 설명하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예가 본문에 존재하고 있는 일반적 표현이었다고. 일반적 표현. 너무 세부? 말도 안 되죠. 적절히 일반적이지. 적절히 일반적이지. 저 앞이 틀려서 틀린 거죠. religious부터 life까지 이거가 만약에 정답 선지 나왔다면 이거 정답 될 수도 있어요. 정답 10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의 정답 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3번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해됩니까?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션티의 해설 강의 내용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지?
그 수도원들은 제공했다 지적인 리더십을 하면서 여기서 훈훈한 S라고 나와요. 훈훈. 훈훈은 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S다. 구체적 내용이다. 이게 benefits라는 표현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이게 S라고 써놨잖아. 그럼 이게 S인데 투세부일 리가 없잖아. 일본 선지가. 이게 S라고 써놨잖아요.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뭐예요? benefits잖아요. religious하고 social benefits잖아. 얘 S라며. 그럼 S에 상응하는 G가 있을 거냐? 그 G가 뭐야? religious and social benefits라고요. 무슨 말이 이해됐어요? 이게 S라는 걸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지나치게 구체적인 거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문제에서 만약에 지나치게 구체적인 선지가 나왔다면 정답이 되지 않겠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선지도 다른 데에서 나오면 정답 안 될 수 있어요. 오답이 가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개념하고 추상성이 있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약간 상징적, 추상적으로 바꿔놓긴 했지만 너무 포괄적, 너무 폭넓어가지고 글의 내용이 요만큼인데 이건 막 이따만큼 모든 거를 포함하는 거야?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글의 3번 선지는 이게 아니고 3번 선지는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포괄하고 있는데 근데 상징적인 표현을 써서 했을 뿐이에요. 살리튜드라는 표현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원 S라고 써놨는데 수도원 S. 수도원 S라는 건 수도원이 해주는 기능들을 얘기하는 거지 혜택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대의 법비다. 이거는 세속이 아니라 고립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세속이 아니라 고립이다. 수도원 S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 문장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They did all this. 그들이 이 모든 걸 해준다. 이게 수도원 S고 while apparently observing self-imposed isolation from 그러니까 the wider community. 여기로부터 고립돼가지고 해준다. 그러니까는 수도원이 이걸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개념이고 세속과 고립이 대립되는 개념이다. 나대의 법이라고 써준 거니까. 그죠? 세속이 아니라 고립이다. 라고 쓴 것 같은데 눈에 얘기하지만 아무 효과 없어 보여요. 이거. 왜 이렇게 개념을 분류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수도원 S로 잡고 A를 세속, B를 고립을 잡았는데 이 글의 대립 개념은 다음과 같이 잡아야 돼요. 기준은 수도원이 세속과의 관계. 수도원의 세속과의 관계를 딱 잡아놓고 이걸 기준으로 잡아놓고 A와 B, A는 뭐가 있고 고립, B는 뭐야? 몰고 간다. 원동력,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기여,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잡는 것이 올바른 개념 정립이죠. 그죠? 이렇게 잡는 게 맞죠. 응? 저거는 저 한 문장에서 잡은 개념인데 지금 글의 중심 내용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개념의 정립이 아닙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문장이잖아요. 수도승들은 간주되었다. 병행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근데 얘는 자신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 그럼 자신을 구하는 거 고립, 남들을 구하는 거 기여. 마지막에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역설적이다. 왜 역설적이다? 사회에서 떨어진다고 했지만 사회를 몰고 가고 있잖아. 그 역설적인 것이지. 정답 선지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Grace of solitude. solitude는 아까 상징이라 했잖아. 수도원의 삶. 수도원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solitude잖아. 그러니까 수도원의 삶의 세속과의 관계, 세속, society. 이 society의 관계는 뭐야? 하나는 고립, 하나는 영향을 미침. 아주 깔끔하게 A, B를 잡아놓으니까 기준 잡고 그 A, B를 개념을 잘 잡아놓으니까 일치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표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개념, 이 A라고 B라는 개념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생각해봐. 그래? 그게 특정한 표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A라는 개념, B라는 개념이 존재할 때는 이 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 개념이 뭔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개념이 나오는 거지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고. 순서가 뒤집어진다고. 개념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잡은 다음에 이해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류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일관적인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어서 바뀌는 내용이 없잖아요. 항상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독해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응? 독해가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역에서의 생각을 먼저 하면서 가보다라는 얘기예요. 국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이라면 이해해서 개념이 잡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보고선 이건 이 개념, 이건 이 개념 이렇게 잡고 들어가겠니? 그게 만약에 대립되는 개념이 나왔다고 해도 그게 중심명과 관련 없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냥 단순하게 지엽적인 거에서 대립이 일어나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글을 읽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뭐가 가장 중심적인 개념들인지를 잡아내는 거. 이게 독해의 핵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독해는 표현에 의해서 관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표현의 개념이 확정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풀 때 실력을 가지고 확실하게 푼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오리 수능편 12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